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21분입니다. 내일은 한국 증시 휴장인데요. 휴장이라도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영상은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영상은 쉴게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오늘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보시면 별다른 충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하락 출발이지만 0.2%, 0.3% 하락해서는 의미가 없죠.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논리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난번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FOMC 회의는 어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니네 금리 인하 기대했었는데, 금리 인하나 혹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 기대 없어, 그거 기대하지 마라고 어젯밤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시장이 분명히 악재였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은행 위기가 다시 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행 위기를 통해서 이 FOMC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다 아예 덮어버린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악재는 없고 또 호재만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인식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이슈가 호재였죠? 그죠? 지금까지는요. 왜 호재였나요? 어떤 은행 위기가 터지면 또 유동성 공급할 거다. 혹은 뭐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잖아요. 악재지만 은행이 망한 건 분명히 악재지만 은행 이슈가 분명히 악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오늘도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인식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식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뭐 일단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그래 봐야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박스권 안에서 이제 조만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고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이게 은행 위기가 뭐 예를 들어 한 건 났다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한 건 났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개 은행이 없어지고 위기에 빠졌는지 이제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옛날 거의 이제 몇 달 된 것 같은데 몇 달 전부터 해서 하나 둘씩 망해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고 하면서 몇 달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하나 하고 나서 완전히 딱 끝 이랬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게 이걸 시장이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이거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있다. 달러와 이 금리는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고요. 이제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라고요, 그죠? 이런 은행 이슈를 반영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조만간 반영해야 됩니다. 이제 곧 반영을 해야 되고, 마침 또 지금 5월 초 또 혹은 뭐 5월 중순 뭐 하여튼 이 5월이라는 시간이 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FOMC 회의 내용이 오늘 묻혔다라고 하지만 이게 묻히고 넘어갈 만한 그런 가벼운 내용은 아니었다고요.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도 뭐 앞으로 그 애플 실적 발표 이런 것도 남아 있고, 어쨌든 뭐 애플 실적 발표가 근데 중요한 게 아니죠, 참. 그러니까 아무튼 5월 중에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FOMC 회의 내용도 그렇고 거기다 더해서 정부 부채 한도,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문제도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5월 지금 이번 이 5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월 중에 뭔가 결판이 나겠죠, 그죠? 모든 악재를 다 잊어버리고 시장이 이제 조금 좀 탄력적으로 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이런 악재를 반영시키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뭐 위기가 올 것인지 이런 점들을 조만간 결정을 할 겁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게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모르는 척하고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다.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이 되었던 내용들을 은행 위기가 싹 덮어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데 좀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오늘 밤에는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유로존의 정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좀 잘 보자는 겁니다. 이 유로존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유로존 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죠? 뭐 CPI의 월 상승률이 1%가 되는 등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축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인플레와의 싸움은 미국보다 훨씬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유로존은 동결이니 뭐니 이런 생각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로존의 대장인 독일의 경제 지표들이 독일의 성장률이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였나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한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경제 지표들이 특히 이 독일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이 다 같이 감소하는 이런 전형적인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유로존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의견들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죠, 그죠? 뭐 미국의 은행 위기와 뭐 유로존 경기 둔화와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보면 금리를 못 올리는 요인인 거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인인 거고, 이런 거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 오늘 밤에 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5bp 인상하겠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네. 25bp 인상할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이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매파적으로 나갈 거냐. 사실상 유로존도 비슷할 겁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뭐 꿈꿀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여부를 놓고 이제 시장이 이제 뭐 기뻐하든지 아니면 슬퍼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리도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요즘에 워낙 변동성이 좀 줄어 있어서 보시면 요즘에 언젠가부터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뭐 이건 물론 이제 유럽 증시 개장 전이라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만 뭐 좀 하락해봐야 0.2%, 0.3%, 좀 올라봐야 뭐 0.3%, 0.5%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 오늘 밤도 뭐 ECB 통화정책회의 때문에 뭐 난리가 날 거야라는 기대감은 사실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은행 위기 같은 게 이렇게 깜짝하면서 이런 게 좀 터져야 이제 변동성이 좀 터지지. 어젯밤에 FOMC 회의 보셨죠? FOMC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재밌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다. 하여튼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유로존 22 통화정책 회의 이런 거 있어도 아마 시장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저런 건 중요한 거니까 알아둬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내일 아침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애플 실적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변동성을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자고요. 사실상 이제 저 애플 실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 끝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애플 실적이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시장의 기대감과 어떤 연준의 기대감 이것들이 갈수록 더욱더 다리가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하여튼 깝깝합니다. 어떻게 될지. 어제 연준이 분명히 연내 금리나 기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시장은 하여튼 페드와치 같은 걸 보면은 이 연내 금리나 기대감 대놓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또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니까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볼 뿐입니다. 그죠? 혼란스러운 상황 지속되고 있고. 하여튼 오늘 오전 중에 그 미국의 팩웨스트가 뭐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보시다시피 그런 충격을 잘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논리는 그거죠. 어떤 매파적인 연준 FOMC 회의 내용을 저걸로 덮어버리니까 주식시장은 좋다고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S&P의 모습과 나스닥의 모양이 좀 명확하게 다르긴 합니다. 이 은행 위기를 직방으로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S&P는 뭐 양봉이다 하더라도 뭐 보합 정도에 머물고 있고, 나스닥은 이제 유동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니까 0.3%씩 올라가고 있고,
어제의 하락을 전부 되돌리는 거의 되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여튼 뭐 반응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이제 마감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늘 밤 마감하고 나서 애플 실적이 중요한 거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런 은행 충격을 일단은 오후에는 거의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다. 투매가 나왔던 국제유가도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다 이러면서 올랐던 금값도 다시 일단 뭐 저항을 의식하고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 상승 중이지만 뭐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이 금리도 뭐 경기 침체 우려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크게 떨어졌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금리도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거 뒤집어서 보면 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거의 다 하여튼 있었던 일들을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그죠. 전 세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강한 축에 속하는 한국 증시도 이런 걸 좀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이 오늘 한국 증시에도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불고 있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연준은 분명히 금리나 기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투자자들이 은행 위기를 보면서도 금리 인하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도 그런 논리가 그대로 좀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큰형님인 코스피보다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피는 좀 서운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전부 다 지금 혼란한 구간입니다. 제가 쌍고점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오늘 또 양봉으로 마감을 할 분위기입니다. 그죠? 아마 조만간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또 서운하죠. 그죠? 쌍바닥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쌍고점이다, 아니다, 쌍바닥이다, 이런 가능성 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몇 주는 아니고 하여튼 올해가 아니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양대 지수가 둘 다 치우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하락세를 완전히 다 극복한 거는 아니니까 뭐 여전히 반등시 매도 전략도 가능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눌림의 찬스일 수도 있긴 해요. 그죠? 눌림, 어쩌면 주식을 사고 상방 매팅 해야 될 찬스일 수도 있긴 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주식을 산다 그런 거는 좀 무리인 생각이긴 하나, 근데 뭐 하자면 할 수는 있죠. 그죠? 하자면 야, 여기 전저점이 있고 여기 직전 저점이 있고 오늘 양봉이니까 나는 기대를 갖고 또 주식 사보겠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또 아니게 됐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객관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객관적으로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건 충분히 쌍바닥 가능성도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사실 상방 베팅하는 게 조금 더 그게 이제 어떤 그 정석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는 투자이긴 하죠. 근데 이 주식시장은 이 투자 바닥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정석이 돈을 벌고 뭐 비정석은 항상 까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은 은행 위기가 자꾸자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들,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걸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어제 파월 의장이 뭉개버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시장에 실망을 가지는 내용들만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보는 게 일단 저는 더 논리적이라고 판단은 하는데요. 하여튼 이 논리를 일단 시장이 잘 받아들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우리는 머리나 박박 긁으면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결과적으로 나의 투자 아이디어와 시장의 생각을 이거를 비교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결과적으로 투자인 것 같다고요. 내 생각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이제 일치해서 이게 이제 나의 생각을 시장이 받아들여주면 이게 이제 검증이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편한 건데, 나의 생각은 이런데 시장이 이걸 안 받아들여준다 그럼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군요. 나의 생각이 지금은 근데 일단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나의 생각을 포기할 때는 아닌 그런 타이밍이니까
지금은 마지막으로 일단 나의 생각을, 지금은 시장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가 강력하게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 어떤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를 포기하지는 마시라라는 거. 지금 제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건 이제 하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투자 기회가 어떤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상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제 생각에 시장의 뜻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 일단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방 투자하시는 분들도 위험 관리는 분명히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좀 특히 한국 증시 이렇게 좀 약한 뭐 쌍고점 가능성도 있는 이런 증시는 좀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나스닥은 위험 관리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나스닥 상방은, 나스닥 주식은 워낙 강하니까 나스닥은 뭐 주식 신나게 들고 가셔도 저는 문제 없을 거라 보긴 하는데, 일부 이런 약한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강한 주식 투자하면은 위험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강한 주식 사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가 후려치고 싶다 그럼 약한 놈을 아래쪽으로 후려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한 놈을 갖고 아래쪽으로 패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강한 놈을 아니고 그 약한 주식을 사면은 이제 피로감이 쌓이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드렸던 이야기들 좀 드렸고요. 아직까지 뭐 어쨌든 알 수 없는 그런 구간, 코스피는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뭐 조금 더 올라서 마감했는데, 어쨌든 둘 다 그래봐야 뭐 혼란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결과적으로 그 논리로 움직인 겁니다. 환율도 결과적으로 야, 이거 다시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은행 위기 때문에 이제 매파적인 연준은 끝났다라고 이제 시장이 또 지레짐작하면서, 야, 그러면 워낙 강세지,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 1325원 정도 됐는데, 일단은 뭐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눌림시 매수를 하는 가장 좋은 상황은 1325원을 붕괴 안 시키는 선에서 눌림시 매수가 가장 좋긴 했는데요. 사실 뭐 조금 붕괴시켰다라고 해서 눌림시 매수, 달러 매수를 못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보시면은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저점과 저점들, 그리고 고점과 고점들이 높아지고 있으니 상승 추세고 위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죠. 뭐 물론 뭐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아직도 뭐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미 어쨌든 여기서 자꾸 고점과 저점들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상승 추세로 보고 상승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정석적인 관점이라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은행 위기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달러 대응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대충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지지선들 이렇게 그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어떤 라인이 보이죠? 어떤 라인까지는 눌림시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 혹은 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기 아래 있는 라인부터 줄을 그어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도 되겠죠. 여기는 이 저점, 여기는 이 저점,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아무튼 위험한 자리입니다. 달러 보유자분들이 조금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가야 될 때 못 간 점이 있습니다. 물론 상승 추세예요. 아직 상승 추세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까지는 아닌데, 근데 지금 분명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요. 왜냐면 갔었어야 될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갔었어야 될 자리 여기 이번에 랠리를 했었어야 돼요, 환율이.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랠리를 못 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니고, 아직은 달러를 더 추가로, 그러니까 달러를 조금 더 담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요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아직 뭐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충분히 쌍고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수의 상황과 대형주 이런 종목들 상황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혼조한 거죠, 결과적으로.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저점이 뭐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점들은 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삼각 수렴형 혼란스럽다. 에코프로 친구들도 대부분 다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쨌든 내 생각을 포기할 때는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한테 물어볼 때죠. 네가 시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드려봤고, 오늘 뭐 미국 증시는 그 나스닥은 이제 계속해서 뭐 박스권이니까 뭐 이건 나스닥은 뭐 대놓고 박스권의 강한 모습이니까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 S&P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S&P는 4100이란 자리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마디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 그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일단 뭐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 같은 건 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죠. 이게 막 호재들을 안고 지금 어떤 막 기쁜 마음에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일단 그런 가정을 갖고 4100에 대한 그런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100 붕괴 시 레벨 다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 자리가 좀 싸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특별한 거 없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그 중요한 자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걸 봐도 지금 아마 오늘 22 통화정책 회의를 보고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러는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그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다시 전저점 부근에 와서 달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죽어 내릴 그럴 상황에 왔습니다. 오늘 밤은 뭐 과연 죽어 내릴지 어쩔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죠. 22 통화정책 회의는 이 달러를 레벨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없고 잘 안 움직여주는 거는 증시지, 달러와 금리는 요즘에 변동성 나쁘지 않거든요. 잘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달러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워낙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달러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금리도 비교적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금리나 달러나 비슷한 자리에 와 있죠.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미국.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의미 있는 전저점은 여기가 되겠지만, 여기 3.3 정도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요렇게 네모 쳐놓은 이 정도 구간이 어떤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레벨 다운이냐 아니면 조금 더 버티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22 통화정책회의는 충분히 이런 것도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년물 금리는 이 아래쪽에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당장 이렇게 막 깨고 레벨 다운까지 하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있으니까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그죠? 달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고, 뭐 주식시장은 대부분 뭐 박스권 뭐 이런 상황이라 뭐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요. 뭐 독일 증시도 가다 못 가고 있고, 뭐 중국 증시도 뭐 가다가 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 봐야 이제 혼조한 구간의 연속인 거고, 예전에는 박스권이 작았는데 이제 박스권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본은 휴장이었고, 뭐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쫙 봤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뭐 FOMC 회의가 뭐 끝나나 어쩌나,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시장은 뭐 특별히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뭐 시간이나 잘 보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